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렇게 자세를 낮췄지만요. 야당의 공세에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 직전에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 최 후보자의 자질 논란을 더 키웠기 때문인데요. 한 예로요. 최 후보자 스스로 청문회에서 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또 사과했지만요. 교육감 시절에 정작 음주운전을 했던 교사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10차례 중징계를 내린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야당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가 교육감으로 일하고 있던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세종시 교육청이 음주운전을 한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10차례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8건은 정직, 2건은 강등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최 후보자 본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7%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만취 수준이었습니다. 최 후보자가 2014년에 중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 성적이 떨어졌다고 우는 여학생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야당의 거센 비판을 또 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 최 후보자가 당시 한 지역 유튜브 채널 토크 콘서트에 출연해서 이 중학교 교사로 재직할 때 있었던 일이라며 소개한 일화입니다. 최 후보자는 늘 전교 1등을 하던 여학생이 한 시험에서 전교 12등을 했다. 이 성적표를 나눠주자 학생이 울기 시작했는데 전교 12등이 울면 13등은 더 크게 울고 꼴찌 안에는 죽으라는 말이냐.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어린 여학생의 따귀를 때렸다. 때리고 나서 아차 싶었지만 어쨌든 때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예, 틀어주시죠. 우리 반에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애기가 있었어요. 늘 720명 중에 1등을 했습니다. 9월인가 치른 시험에서 이 친구가 전체에서 12등인가 했어요. 근데 막상 성적표를 주는데 그냥 줬지요. 얘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교 꼴찌도 안 우는데 전교 12등 한 애가 울으면 13등 한 애는 더 크게 울어야 되고 이러면 꼴찌 한 애는 죽으란 말이냐. 나도 모르게 그냥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단에 있으면서 딱 한 번입니다. 그 어린 여학생 따귀를 때렸어요. 아프지요. 너무 때리고 나서 아차 싶었지만 어쨌든 때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나를 매우 싫어했어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유튜브 영상은 2014년에 지금 최 후보자가 한 거고요. 실제 그 여학생의 뺨을 때린 사실은 198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야당이 최 후보자를 공격하는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요. 정치 중립성이 요구되는 교육행정의 총수로서 정치 편향성 논란이 심하다. 바로 이 점입니다. 세종시 교육감 당시에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또 공감을 표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네, 지난 2016년 최 후보자의 SNS 댓글에 대선 조작이란 제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대선이 유례없는 부정선거라는 내용의 56분짜리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영상엔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 출처가 선관이라면서 핵폭탄이 될 거라는 주장도 함께 담겼습니다. 또 조작된 대선 결과를 인정하는 건 헌법을 부인하는 거란 내용도 있었는데요. 최 후보자는 이 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대 정부 보수든 진보든 가리지 않고요. 이제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 때마다 되풀이되긴 합니다만은 최규진 교육부 장관이 청문회장에서 지금 청문회 열리고 있습니다만 청문회장에서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만 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또 교육행정의 총책임자로서 자질 논란도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 국민으로서는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논란만으로도 최규진 후보자는 부적격으로 보입니다. 일단 1등했던 여학생이 12등을 해서 울었다고 그것을 뺨을 때렸다. 그거는 훈육이 아니고 폭력이에요. 요즘 같으면 형사처벌될 일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187% 면허 취소까지 됐으면서 본인이 교육감으로 재직 중에는 음주운전한 교사들 중징계한 것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복적인 지역 비하 SNS라든가 또 천안함 음모론에 동조한다든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교육부 장관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언행들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인물이 자꾸 인사검증을 통과해서 지명이 되는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본인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으니 음주운전을 한 후보자 걸러내지 못하는 것이고, 대통령 본인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해서 공개적으로 18대 대선 투개표 부정에 대해서 의혹까지 제기해서 중앙선관위가 즉각적으로 반박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있는 인물이 있어도 결국에는 걸러내지 못하고 지명을 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면은 그 나뭇가지를 볼 것이 아니라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문제가 있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장에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사건들, 아까 뺨을 때렸다는 것은 1981년 사건이고요. 후회한다고 했고, 그 뒤에 당사자인 그 학생이 국어 교사가 돼서 찾아왔을 때 용서를 했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일이지만 이 과정을 설명한 내용, 그리고 사과를 했다는 점, 오래된 사건이라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고, 2003년에 음주운전 사건도요, 잘못했죠. 벌금 처벌을 받은 건데, 그 뒤에 교육청에서 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교육감의 의사에 따라서 재량으로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다 정해져 있어서 음주운전 횟수라든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징계 수위는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내로남불의 문제로는 볼 수 없고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이 부분을 일단 계속되는 청문회에서 보신다면 저는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할 정도의 문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